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사 안지입니다. 저는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모두가 패자인 시장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모두가 패자입니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냥. 오전까지만 해도 진짜 2차 전지로 모든 수급이 다 쏠리더라고요. 그렇죠. 삼성전자 팔아서 2차 전지 넘어가는 게 눈에 보였죠. 막. 특히 전체적인 수급은 외국인들이 코스피 종목 다 팔고 코스닥 종목 2차 전지만 빼고 다 팔고 그리고 2차 전지만 사는 이런 좀 흐름이 보였는데 2차 전지 걔네 산 건 저거겠지. 저거 뭐야? 쇼커버. 쇼커버. 그쵸. 그리고 그 쇼커버가 끝나자마자 벼락같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는 장이 펼쳐졌어요. 네. 희한하게 이제 개인 순매수가 갑자기 이제 매도가 좀 많이 쏟아졌어요. 1시 몇 분대. 그러면서 2차 전지가 다 같이 이제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어요. 뭐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에코프로 BM이 가다가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이렇게 급등락이 굉장히 심했고 일부 종목은 뭐 플러스 20%대에서 마이너스 20%대까지 굉장히 변동성 심했는데 이게 개인 순매도가 좀 나왔던 게 영향을 좀 끼쳤던 것 같아요. 네. 뭐 수익 실현을 하셨다면은 다행인 거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큰 주포가 좀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았나. 네, 그러면서 이제 쏟아져 나온 것 같고 특히 좀 마지막에 2차 전지 포모에 샀던 사람들은 조금 오늘 좀 뭐 손절을 치거나 이런 매도 물량이 나올 것 같고 원래부터 좀 수익이 많이 났던 사람들은 뭐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포모로 매수를 해주고 거기다가 개인들이 때렸으면 제일 좋은 그림이죠. 그런 그림을 한번 바라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면 좋겠어요. 외국인들도 맨날 뭐 짤짤이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다 뜯어가고 말이야. 그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번 피 좀 토해보고 봐야지 뭐. 네.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빠진다고 해서 그 수급이 골고루 이렇게 분산되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다른 것도 더 빠졌어요. 오늘 모두가 패자였던 게 여기서 저쪽으로 간 사람들은 꽤 있어 보이는 거야. 그게 이제 외국인일 수도 있는 거지.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을 다 때리고 2차 전지로 간 것 같아요. 뭐 외국인이었으면 환매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 근데 그게 또 다시 함몰을 했잖아. 어쨌든 오늘 전부 다 패자가 된 거죠. 시장에서. 네,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이 빠졌어요. 코스피가 상승 50개 했는데 하락은 거의 900개 가까이 했고 코스닥에서는 상승이 90개 정도, 하락이 1,500개 정도. 원래 코스피 다 하락 종목 수가 좀 몇 배나 많긴 했지만 오늘은 그냥 전멸. 역대급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무슨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하락 종목 수만 보면 거의 그런 분위기예요. 코스닥 마이너스 4%대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네, 그렇죠. 보통 금융 위기급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네, 이거면 뭐 거의 이렇게 뭐 서킷 브레이커 걸리거나 뭐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굉장히 좀 하루 롤러코스터가 좀 펼쳐졌고 코스피 마이너스 1.67, 코스닥 마이너스 4.2% 보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고점 대비 떨어진 걸로 보면 더 충격적인 날이에요. 오늘은 사실은 그냥 일방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랐다 떨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예, 오늘 업종별로는 종이목재가 2.7% 올랐는데 영풍재지 한 종목이 좀 기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영풍재지가 11% 올랐는데 여기는 도무지 상승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매일같이 뭐 똑같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라더견 그 몇 개 종목 있잖아요. 8개 종목인가? 그것들 이제 상승 흐름 보이는 것처럼 뭐 매일 예외 없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통업종에서는 LS 네트워크스, LS 그룹주가 어제는 막 상한가 꽂고 막 그룹주 다 같이 폭등하고 그랬는데 아침에는 그랬어요, 전부 다. 예, 오늘도 그러다가 오늘 좀 다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거든요. 근데 LS 네트워크스는 꿋꿋하게 상한가를 지켰습니다. 어제 LS 네트워크스 이거 왜 오르지? 라고 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유일하게 상을 지켰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오늘은 14% 상승 마감했습니다. 운수창고 업종에서는 HMM이 그동안 계속 빠졌어요. 예, 인수 기대감 때문에 많이 상승을 했다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예, 근데 오늘은 좀 반등을 했고 동원그룹이 인수에 참여한다는 보도가 좀 나온 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참치. 그렇죠. 배하죠, 배. 네. 그리고 오늘 진에어랑 에어부산만 1, 2%대 상승을 했고 나머지 항공주들은 다 1에서 4% 사이로 다 하락을 했고 특히나 이제 항공주뿐만 아니라 여행주, 카지노 이런 것들 요즘에 리오프닝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신저가가 나와요. 오늘 정말 이렇게 뉴스 티커창이라고 표현하는 그 창에서 52주 신적 계속 뜨는 거야. 그게 오전 내 막 그런 게 정말 엄청나게 많이 떴어요 지금. 그러니까 코스닥은 연중 최고점을 장중에 찍었는데
52주 신주가가 같이 나와. 네, 그런 상황이에요. 되게 웃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영풍재지 이것도 사실 뭐 저거일 수도 있잖아요. 지분 싸움일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좀 얘기했었으니까. 근데 좀 이런 건 좀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어. 거래소든 금감원에서든. 뭐 하지 않을까요? 알아서 잘 하겠죠. 아니 난 좀 해봤으면 좋겠어. 이 수급이 뭔지 수급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지만 한번 점검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사건 터지고 막 이래저래 막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네. 네, 그리고 금융업종도 은행주가 오늘은 좋았습니다. KB금융이 4% 올랐습니다. 예. 네, 실적 발표했는데 뭐 실적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주주환원 책 발표를 했습니다.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네. 뭐 하나금융, 우리종금, JB금융, 우리금융, 신한지주까지 1%, 2% 상승을 했습니다. 네. 뭐 이런 날 1, 2%라도 상승을 한 거는 뭐 대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같은 업종 내에서 LS전선 아시아는 10% 하락, 두산은 거의 7% 하락, LS도 6% 하락. 어제 상한가 광고 대비해서는 굉장히 낙폭이 좀 양호하네요. 제일 많이 빠졌던 건 기계 섹터입니다. 어제 굉장히 많이 급등했던 건설기계 관련 뭐 굴삭기 이런 회사들 오늘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현대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두산밥캣, DY파워, 다스코 다 7에서 10% 사이로 급락을 했고요. 의료종밀 섹터에서도 덴티움이 7% 하락을 했습니다. 철강금속에서는 삼화알미늄, 조일알미늄, TCC 스틸 12, 13%씩 하락을 했고 고래화연, 남선알미늄, 포스코스틸 리온도 6, 7%대 하락을 했습니다. 네. 현대제철은 4.5% 하락했는데 오늘 좀 재밌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포스코 홀딩스랑 현대제철이랑 원래 이렇게 같이 움직이다가 그렇죠. 너무 이제는 다른 회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현대제철도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2차전지를 하던가 뭐 리튬을 한다던가 뭐 발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오늘 우크라 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컨퍼런스콜에서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시작되려나 싶은데 오늘 일단은 반응은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뭐 재건 테마주들이 오늘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다음에 뭐 우크라 재건이 좀 더 현실화가 되면 그때 뭐 같이 좀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분위기 험악하죠. 밀 가격 올라가고. 그렇죠. 네. 네. 지금 뭐 다른데 곡물 창고도 막 공격하고 이러더라고요. 드론으로. 건설업종도 좋지 않았습니다. 4%대 하락을 했고요. 삼부토건이 12% 하락.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재건주들 오늘 반응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DL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DLENC, 대우건설도 2에서 5% 사이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뭐 몇 개 종목이 이끈 업종 빼고는 전 업종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 하이닉스는 실적 발표했는데 컨센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아침에 그래도 오르다가 그것도 뭐 하여튼 다 패자야 오늘은. 네. 그래도 삼성하이닉스가 그나마 하락폭을 좀 견뎠고 나머지 소부장들은 오늘 뭐 크게 빠진 것들도 좀 많았습니다. 오늘 그동안에 조금 수익 실현해서 만들어진 현금이 싹 많이 줄었습니다. 네. 네, 계속 이럴 예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빠지면은 저는. 네. 저도 현금을 지난달부터 좀 만들어놨는데 이제 좀 많이 좀 줄여나가기 시작은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하락을 한 달 7월 달에 좀 맞으니까 아프긴 합니다. 네. 뭐 오늘 뭐 쪽집게에 와가지고 뭐 주식 잘한다 그러더니 뭐 하나도 못하는 수익률을 보니까 이거 개판이네 뭐 이러면서 속을 긁고 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두고 보자. 네. 예. 연말 가서 이제 비교해보는 걸로.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거래대금 폭발했습니다. 네. 예전에 그 2021년도 1월 달에 삼성전자 사겠다고 삼성증권 가야 되냐 이런 문의가 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전 증권사에 이제 내방 고객들이 이제 넘쳐나면서 줄을 서서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고 했는데 그때 거래대금이 64조 원을 돌파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좀 조용하다가 20조 원대에 머물다가 오늘 60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때 이후로 사실상 처음이에요. 60조 돌파한 거는 그렇죠? 네, 저거 표는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 거래대금 다 합산한 거고요. 1월달 이후로 2년 반 만에 6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어제만 해도 한 30조 원대였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급등을 한 거는 2차전지 포모가 오늘 정말 극대화 됐던 것 같아요.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2차전지를 많이 사긴 했는데 다른 거 팔고 2차전지 사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오늘처럼 극대화됐던 장은 좀 오전에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아침에 하도 신기해가지고 상위 상승률 상위부터 쫙 이렇게 쫙 펼쳐서 쭉 나오잖아요. 수백 개 종목들이. 처음에 사진으로 찍힐 수 있는 요 범위를 한번 찍어봤는데 다 2차전지 관련주였어요.
그렇죠. 2차전지 종목들뿐만 아니라 2차전지 ETF. 예. 2차전지 ETF가 오늘 막 상승 VI 가고 막 이랬었죠 오전에. 네네. 네, ETF가 VI 간 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나 진짜 놀라운 정말 저는 갑자기 이익치라는 분 이름이 생각났어요. 여기 이제 조금 나이 좀 되신 분들 아실 텐데 2000년에 98년도 그 IMF 폭락 이후 280포인트 간 다음에 한국 시장 막 뜰 때 바이 코리아 이러면서 잘 모르시죠? 바이 코리아 펀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현대증권의 이익칭산에 무조건 갑니다. 사십시오. 이랬었어요. 누구죠? 현대증권 사장. 아, 사장님. 그때 현대증권이 바이코리아라는 펀드를 런칭을 했습니다. 물론 운영사는 따로 있었겠죠. 아마 현대자산운용에 뭐 있었겠죠. 지금은 이름이 없죠. 현대증권이. 예, 인수됐죠. KB로 인수됐죠. 그 현대증권에서 이익치라는 분이 바이코리아 한국을 사자. 막 그때 진짜 약간 애국주의까지 들어간 거야. IMF로 진짜 외국 자본의 수탈을 당한 우리의 이 서러움을 우리가 한국의 기업을 사가지고 새롭게 이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다 펀드 사서 펀드 열풍이 불었었어요. 그게 고점이었습니다. 역사상 펀드 고점이었어요. 한국에 그게. 예. 사람이 좀 너무 많이 쏠리면 사실 좀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어디까지 쏠릴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정말. 아직까지 뭐 거래 대금이 하루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며칠 더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분 거래 대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가 아침에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고요. 저게 고점으로 가는까지 여유가 좀 있고 고점으로 가면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거래 대금이. 거래 대금만으로는 조금 안 좋은 신호가 떴다. 물론 뭐 더 저거보다 더 올라가서 작성이 될 수는 있으나 하여튼 좋은 뉴스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 1월 11일 날, 21년도 1월 11일 날이 64조 원대 돌파를 했었고, 네. 그 전날도 60조 원대였어요. 그 이틀 동안이 60조 원대였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60조 원대를 못 봤었는데, 네네. 오늘 처음으로 60조 원대가 돌파를 했고, 뭐 더 나올 내일도, 수도 있겠죠. 내일도 뭐 가능하죠. 네. 네. 근데 어쨌든 그 60조 때는 거의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50조 넘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때만 유일하게 60조가 넘었었어요. 네. 이게 만약에 유지가 되면 뭐 키움증권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는데 그때 21년도 1월 달에 키움증권 주가를 보니까 1월 11일 날 딱 64조 원 돌파 찍은 날이 그날이 고점이었더라고요. 역시나 시장은 빠른 것 같아요. 증권주는 그럼 지금이 고점이야? 더 빠져? 여기서? 오늘 뭐 KB금융에서도 실적 발표를 했지만 KB증권 실적을 보니까 운용 손익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네, 채권 금리가 상승한 게 좀 영향을 네. 끼쳐서 다른 뭐 브로커리지 뭐 물론 이건 2분기 수치라서 대체 투자건도 순익 충당 엄청 쌓고 있을 거예요. 네. 뭐지?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분명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쪽은. 연체를 많이 올랐겠죠. 네, 예. 네, 그래서 오늘 참 롤러코스터 장세가 좀 펼쳐졌고요. 오늘 정말 깜짝 놀랐어요. VI가 막 올라갈 때 VI 걸렸다가 떨어질 때 VI 걸렸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VI 걸렸다가 다시 떨어질 때 VI 걸렸다. 이거를 막 몇 번을 보니까 네. 어지럽더라고요. 예. 네. 오늘 뭐 오후 들어서도 뭐 1시 몇 분 때만 해도 코스닥이 플러스 1.6%였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3%대 가더니 갑자기 마이너스 1%대로 줄였다가 마이너스 4%대 가고 오늘 정말 변동성 심했습니다. 예, 변동성이 진짜 한마디 쩔었죠. 역대급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그 트레이딩 했던 사람 지금 아마 병원 가서 링겔 맞아야 될걸? 탈진돼가지고. 만약 뭐 잘했으면은 밑에서 잡았다가 위에서 팔고 뭐 이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지금 피곤해가지고 못 일어나요. 네, 피곤해서. 오늘 참 피로도가 높은 날입니다. 네, 먹은 사람도 피곤한 날이에요. 이건 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차전지에서도 동박주들은 좋았습니다. 솔로스 첨단 소재가 15% 상승,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SKC가 6%대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뭐 에코프로, LNF,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나노신소재는 뭐 한 4에서 한 7% 사이로 하락을 했고 코스모 신소재가 9% 정도 하락을 했네요. 네, 그리고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오늘 13% 상승해서 끝났거든요. 여기도 굉장히 좋았는데 SK온의 5년간 분리막 공급 계약을 공시를 했습니다. 공급 규모, 뭐 공급 금액은 비공개로 했는데 6월 달에 초에 이 북미향 7년간 공급 계약, 장기 계약 나온 이후로 두 번째 공급 계약이라서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분리막도 좀 괜찮네요. 그리고 삼성 폴더블 폰 오늘 저녁에 신규 폴더블 폰 발표를 하거든요. 폴더블 5죠. 네, 발표하는데 관련주들은 전혀 기대감이 없습니다. 주가 오늘도 뭐 관련주들 막 4%대 하락을 하는 상황인데
1년 전에 추정했던 23년도 폴더블 폰 판매량이 1,800만 대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삼성의 부품 생산 계획을 보니까 한 2,300만 대? 근데 이제 부품을 좀 더 세트보다 많이 생산하는 걸 고려하면 한 1,000만 대 정도 생산할 걸로 보여요. 1,800만 대 예상하다가 1,000만 대 판다라고 하면은 기대치를 굉장히 좀 못 맞추는 거죠. 한 1년 전만 해도 이 폴더블 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을 때 매년 2배씩 갈 줄 알았거든요. 매년 100% 전년 대비 상승률을 전망을 여러 하우스들에서 했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좀 먼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뭐 폴더블 폰 발표한다고 해도 기대감은 많이 좀 낮아졌고, 다만 이제 오늘 좀 긍정적으로 보는 곳은 일단 폼팩터 변화에 대해서 좀 눈에 띄게 변화를 한 게 좀 특징으로 꼽더라고요. 물방울 힌지 채용을 해서 가운데 접히는 주름도 좀 개선을 했고, 뭐 접었을 때 뜬 공간 그것도 사라져서 두께감도 좀 감소했다. 대단하다. 유리가 거의 접힌다는 얘기잖아요. 곡률 없이. 네. 안에서 접힐지 모르겠지만 대단합니다. 이게 폴드고, 일단 플립은 커버 디스플레이가 2배 가까이 커집니다. 이 바깥 화면도 굉장히 많이 커져가지고 소비자 체감 변화는 아마 클 것 같은데, 요즘에 또 그 아이폰 사용자를 보니까 연령별로 진짜 확 갈리더라고요. 20대는 아이폰이 더 많아요. 네, 훨씬 많죠. 네. 60%가 넘죠. 심지어 그 슈카월드 보니까 아이폰 안 사주면 초등학생들이 운다고 하더라고요. 갤럭시 쓰면은 예, 좀 뭐 따돌림도 근데 저는 있을 정도로. 애플바인데 이번에 이제 50-50 사태를 보면서 삼성폰을 쓸까 생각이 좀 들어. 왜요? 자동 녹음이 된다면서. 자동 녹음은 기능을 킬 수 있죠. 난 진짜 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나라가 이제 비신뢰 사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중요해지는 거야. 야. 그렇죠. 많은 증거 자료로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필요하긴 합니다. 그 뭐 전화 통화 내용이 바로 문자로 바로 바뀌어요? 요즘에는. 문자 변환이 되죠. 네. 그러니까 알아서 변환을 해주죠. 알아서. 그 기능은 뭐 한국에는 꼭 필요한 기능 아닌가 싶기는 해서 핸드폰을 2개를 써야 되나? 막 지금 이러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HMM 인수 후보들이 요즘에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 나왔던 게 SM그룹. 여기는 굉장히 인수 의지를 처음부터 밝혔는데 전환 물량이 있으면은 인수 안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그 뒤로 HMM에서 이 대주주가 전환을 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1조 원 전환도 발표를 하는 바람에 SM그룹에 대한 이제 인수 기대감은 좀 많이 떨어져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뭐 하림, LX그룹, 그리고 오늘 동원그룹까지 거론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물론 현금성 자산이 많이 없습니다. 요거 그 대주주 지분이랑 전환 물량까지 하면 한 몸값이 한 5조 원대가 거론이 되거든요. 근데 현금성 자산이 동원그룹이 한 5천억이 조금 안 돼요. 그래서 뭐 그냥 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를 할 것 같다라는 보도가 좀 나와서 오늘은 일단 기대감의 6% 정도 HMM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앞으로 근데 뭐 8월 21일까지 예비 입찰을 받는다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 이제 이런 인수 관련된 이슈로 이제 급등락 좀 할 것 같고요. 네,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항공주 중에서 어저께 티웨이 항공 그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제가 못 본 것 중에 컨센서스가 좀 과하게 높게 나왔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컨센서스라는 거는 여러 증권사의 이제 전망치를 평균해서 나타나는 수치인데 네. 그게 이제 사람이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FM 가이드 이런 데서도 실수가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어저께 뭐 마이너스 200억 전망치가 200억 전망했는데 컨센이 300억이었는데 거기보다 많이 미달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 잘못된 오류만 제외하면 컨센 정도 전망을 했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저께 좀 과하게 떨어졌나 싶었는데 사실 오늘 또 떨어졌습니다. 항공주들은. 그리고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하나증권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는 리포트가 오늘 나왔고요. 어제 티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 항공사들 간의 경쟁이 격화돼서 3분기 성수기를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1분기 대비해서 티켓 가격이 좀 더 회복이 덜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하나증권 리포트를 보면은 에어부산의 영업이익 전망은 1분기에 478억, 2분기에는 302억으로 많이 줄 걸로 보는데 3분기에는 497억으로 1분기보다 높은 수치를 네. 전망을 하고 있어서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뭐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요, 그거는. 네. 네.
네. 그리고 월별 항공 여객수 회복률이 1월 달에는 80%였는데 5월 달에는 86% 가까이 올라와서 3분기에도 계속 이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노선도 추가로 많이 되네요. 6월부터는 홋카이도 정기 노선, 그다음에 보홀 비정기 노선, 중단됐던 중국 노선도 5월부터 재개가 됐고 7월 말에는 저 마카오항까지 재운항한다고 하니까 기대감은 좀 올라올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KB금융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네. 네. 주주환원 발표한 게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충당금 쌓고도 이익이 좋았잖아요, 게다가. 충당금을 또 많이 쌓았어요. 네. 근데 2분기 일단 지배주주 순이익이 1조 5천억 나와서 컨센서스가 1조 3천억이었는데 좀 상회를 했습니다. 2분기 NIM 순이자 마진도 6bp 정도 상승을 했고 비이자 이익이 1조 3천억 나왔습니다. 153% 전년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자사주 매입을 3천억 원 하고 소각하겠다라고 공시를 해서 이게 발행 주식 수의 4.8% 규모거든요. 굉장히 큰 규모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연초에 사실 이 주주환원에 많이 쓰겠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의 주가가 좀 급등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다 떨어졌었는데 그때 발표했던 계획을 그대로 일단 이행은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전반적으로 은행주들이 전부 다 좋았죠. 그렇죠. KB금융만 4% 상승했고 보통 1, 2%대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오전장이 쓱쓱 빠졌다는 걸 감안해 보면 다들 저점에서는 꽤 올렸습니다. 얘네들이 다. 네. 그리고 NH증권에서는 올해 주당 배당금 전망을 10% 기존 대비 상향을 시켜서 배당 수익률이 올해 7.6% 나올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사주 매입까지 합하면 주주환원율이 굉장히 높게 나올 것 같고요. 다만 하반기에는 조금 우려스러운 시각도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이 그 지금 뭐 특례 대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소진이 되면은 가계부채가 지금은 좀 감소하지 않고 상승을 좀 견디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감소로 전환할 수 있겠다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금리가 만약에 상승하면 미국이 금리 올리는 걸 거의 반영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 영향이 시장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조달금리 상승 때문에 순이자 마진이 좀 꺾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변동성. 피곤합니다, 진짜. 오늘은 이 금융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 이 호가 안 쳐다보고 본업에 바쁘신 분들이 좀 부럽더라고요. 보니까 약간 어지러웠습니다. 정말 오늘 들어 최고였습니다. 너무 힘들어 지금. 피곤해. 네. 쉬시죠. 여러분 주식시장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늘 그냥 딴 거 하세요. 네.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얘기했다고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며칠 지나면 다시 없던 것처럼 끝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상황들이. 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